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아마 금일 움직임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외인 수급이 들어와도 주가는 마음 졸이면서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아서 또 외인들이 빠져나갈 땐 쉽게 빼버리면서 이 종목을 앞으로 계속 믿고 가도 되나 싶으실 겁니다. 오늘만 좀 버텨줬다면 최근 완벽하게 추세 전환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올렸다 싶으면 빼는 패턴 충분히 지쳐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시장이 내 마음대로만 움직였다면 아마 다 떼돈을 벌으셨겠죠. 오늘은 빠져야 하는 장이었구나, 이렇게 멘탈 잘 다스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 지난 하락폭에 비해선 아직도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중 한 번 상승세를 타면 무섭게 또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재차 주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두중에 대한 이제 실시간 브리핑, 뭐 대응하는 구간이라던가 최근 이슈들, 시황, 그리고 제 관심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시테마 이렇게 또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혼자서 호가창 보면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내년까지 나는 같이 대응을 해보시고 싶다, 그리고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비대면으로 만드실 수 있고, 유안타 사용할 때까지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되시면 소정의 금액을 제가 지원받기 때문에 관리를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애초부터 제 유튜브 장기 종목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자라는 게 취지였고, 처음이나 앞으로나 쭉 돈을 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안타로 거래되시는 게 후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딱히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었다. 외인 자금으로 양 시장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기간까지 순 매도세로 일관을 하면서 만회할 틈도 없이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과 기관 쌍 매도를 하면서 힘을 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3,600억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1,200억 정도 이탈이 나왔고, 선물은 840억 정도 외인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다 이렇게 좀 순매도로 일관을 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나가더라도 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주면서 좀 이끌었지만, 외인과 기관 오늘은 주구장창 팔고, 또 플러스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그리고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들도 금방 힘이 없어지고, 또 떨어지는 종목들은 더 많이 하락세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외국인은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의 매도 물량 출회가 확대가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 장 마감 때까지 파란불만 들어왔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코스피 마이너스 0.58, 코스닥 플러스 0.26 마감, 금리 인상 이슈가 이미 시장에 소화되어 있는 이런 평가, 큰 하방은 제한적이었다라고도 보이긴 하지만,
뭐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다가 또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하면서 외인들의 매도세를 더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과 현재 실시간 무료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드렸죠.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고, 뭐 생각보다는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어쨌든 금리 인상은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고, 내일도 중요한 이슈가 있죠. 다음 11시에 잭슨홀에서 연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또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지부진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만약 테이퍼링이 11월에서 12월로 밀린다고 한다면 주가에는 호재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이런 시장의 부담이 그래도 좀 낮춰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더 수월하게 외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기간만 또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주가 흐름 어느 정도 회복세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쉬어간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오르기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봐도 대부분 파란불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했다 싶은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에 더 큰 출혈이 또 원전 테마에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종가 마이너스 3.6%로 마감. 상대적으로 시총이 여기서 가장 무거운 녀석이 시총값을 못하고 가장 많이 빠지는 이런 그림을 연출을 했는데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두산중공업의 현재 이 회사에는 악재는 없죠. 그리고 가치 변화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앞으로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수주를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뭐 시장이 빠지고 외국인 기관이 쌍 매도로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었고, 주중만 빠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마이너스 18%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무상 감자와 유상증자 이슈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는 현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두인이 빠져서 두산중공업도 빠진다, 이런 흐름을 이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혹시라도 두인 물량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번에 또 합병으로 두중 물량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두중을 일부 정리하고 또 두인의 물을 탔을 가능성도, 뭐 기관과 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 하락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시장 하락의 수급에 대한 이탈이 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또 기술적인 반등을 한두 차례 이렇게 좀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서 쉬어가는 상황으로, 이전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현재 반등폭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물량을 쥐고 있어야지 절대 손절을 치거나 정리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만 좀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매매 동향 수급 체크를 한번 할 건데요. 보나마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나간 모습입니다. 오늘 외인은 77만 주를 던졌고 기관은 10만 주 이탈이 나왔죠. 개인은 그 상황에서 또 87만 주를 순매수로 들어온 모습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와 준 이런 모습이었는데, 금일은 10만 주가량 이탈, 아무래도 금융투자
오늘 9만 주가량 나갔고, 그리고 연기금이 5만 주가량 이렇게 이탈된 건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인이 크게 빠지고, 오늘 JP모건 같은 경우도 또 한 40만 주가량 또 이탈이 한번 나오기도 했었죠. 매도를 같이 일관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도 버티기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나름 8월 9일자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었는데, 뭐 이때 한번 11만 주 나갔었고, 또 그 이후에 이만큼 들어와서 오늘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수급 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연기금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빠져야 득이 될 건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요. 뭐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수급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빴지만 언제든 다시 좋게 바뀔 수 있는 것도 또한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간이 이렇게 좀 들어왔던 수급들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가 앞으로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가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공매도도 체크를 해볼 건데, 최근 공매도 비율 좀 많아야 1에서 한 뭐 3% 정도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주가가 또 조금 올릴 때는 주춤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도 4% 이상 공매 비율을 폈습니다. 전일보다 공매 대금이나 공매 수량 뭐 거의 2배 정도 좀 늘렸고, 대부분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외인들의 소행이 되겠죠. 단타 세력들, 또 공매치는 이런 세력들,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랐다라고 하면 계속 공매를 치면서 주가를 눌러버리고, 개인들만 쭉 매수를 하면서 많이 지쳐가는 형국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이라면 사실 뭐 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피할 수 없다면 또 감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 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급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전에 테마성으로 해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그 시기, 그 시점에는 공매도 자체가 아예 적었던 부분도 아니었지만 공매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흐름 지칠 수는 있지만 주가가 다시 변곡점을 찾고 우상향을 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타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살펴볼게요.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렇게 이어왔었는데, 오늘까지 이어가지 못한 부분 분명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전일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떨어진 부분, 한 번 더 21선 돌파를 위해서 도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시장 자체가 빠져버리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고정신호로 일단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술적으로 11선과 5일선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내일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는 모르는 일이고 내일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뭐 감히 예상을 좀 해보자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금요일 장세이기도 하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나 이슈가 붙지 않는 이상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는 만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조금이라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2만원 위로 복귀를 하면서 유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초록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에서 이렇게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아직 기회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추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추매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체크,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관망하시는 게 맞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빠지기만 하는 장세였고, 또 내일은 올라갈 수 있는 장을 기대하면서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실시간 무료방 같이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